3교류가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88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월 2일이고 영음력으로는 2023년 11월 21일입니다. 오늘 명식 계묘년 갑자월 을축일이 되겠고 일진은 을축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주의 천간을 일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원령,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죠.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은 갑목 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천간이 되겠고, 갑목과 마찬가지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갑과 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일간은 을목이라고 해서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기운으로 보게 되면 어제 갑목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온기, 목화솜, 이불을 덮고 있는 그러한 엄마 품과 같은 그러한 온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 봤을 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갑목, 을목 마찬가지로 계절은 봄이죠. 여러분 봄의 기운 어떻습니까? 겨울에 엄청 추웠다가 봄이 되면 따뜻한 온기를 갖게 되고, 또 봄은 여자의 계절, 가을의 서늘한 기운은 남자의 계절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러한 따뜻한 온기가 있고 아지랑이가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지로 봤을 때는 인월, 묘월, 진월이라고 하는 동방이 동쪽이 되겠습니다. 인묘진월이 바로 봄이 되는 것이다.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는 것이고, 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이 되죠. 예를 들면 빨간 색은 뭐냐면 화는 붉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금은 흰 백색이 되는 것이고, 수는 검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토는 노랑 황색이 되는 것인데, 갑목, 을목이라고 하는 오행목은 파란 청색을 나타내고, 주관하는 신은 청룡이죠. 청룡,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이 인묘진 동방은 파란 룡이라고 해서 청룡이고, 그 다음에 금왕절인 신유수라는 백호라고 해서 하얀 호랑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신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백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 신으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행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갑목하고 을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상으로 보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갑목, 을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온우독시라고 마음이 차분하면서 엄마 같은, 남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체적으로 목일간인 사람들이 목민간이라고 해서 대민어무 좀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백성들, 옛날로 치면 백성이죠. 요즘은 이제 시민들이죠. 시민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해준 그런 목민간을 또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선사업 같은 거, 사회사업 같은 것도 갑목 일간인들이 많이 하고, 또는 갑목 일간, 을목 일간이 아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목이 세력이 있어서 목이 용신 또는 희신인 사람들이 또 여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경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오행을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때, 구분해 볼 때 을이라고 하는 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갑목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갑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죠. 자,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성향적인 것, 성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갑목인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나무죠.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크고 굵고 향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위로만 이렇게 크게 자라는 그러한 나무죠. 예를 들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참나무와 갈대라고 있죠. 참나무는 갑목이 되는 것이고, 갈대는 을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또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저거 그러면
때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꼭 을목을 갈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국세가 좋으면 난초 수백억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목대의 난초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을목인 것이고, 큰 나무, 참나무,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간목인 것인데, 이 간목은 단단하고 곧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성목이 되면 제목으로서 쓴다 그랬죠. 량지목으로서 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은 동량지목, 배를 만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집을 만들 때 석가래, 대들보, 큰 기둥으로서의 용도, 즉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이 아니다.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뭐 버드나무 같은 거 있죠. 부드럽고 잘 휘어지고 작은 개념의 그러한 나무라기보다는 어떤 화초고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는 그러한 것이다.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죠. 그래서 간목은 단단하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을목은 부드럽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없고요. 을목은 오로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을 때 을목으로서의 가치와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고, 이 목화통명을 이룬 을목은 천하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고귀한 난초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을목은 뭐가 필요하다? 따뜻한, 온기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뿌리가 마르고 줄기가 마르고, 그렇게 뿌리와 줄기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울 수가 없죠. 물이 당연히 있어줘야 된다, 병화개수가. 그래서 을목을 배합하는 기본적인 용신지용법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해자, 축월 같은 겨울 같은 때는 화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요. 여름, 사오미월 같은 때는 개수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 임묘진이라든가 신유술 같은 봄, 가을에는 상황에 따라서 뭐 개수를 먼저 쓸 수도 있고 병화를 먼저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원령에 따라서 참작해서 용신을 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뭐 간목은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간목을 경금을 단련해서 큰 제목으로서, 동량 제목으로서 만들어야지만 간목으로서 용도 쓰임이 나타난다. 그래서 같은 오행,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이냐 또는 음목인 을목이냐에 따라서 그 용신치용하는 법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 똑같은 말인 것이 월지의 지지를 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데,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추동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추나추동 안에는, 계절 안에는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오행 중에서 어느 것이 왕하고 어느 것이 약하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인데, 특정한 오행이 너무 왕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특정한 오행이 너무 약해서도 안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오행이 모두 있으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더우냐 차가우냐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서 사하라 사막처럼 되면 그 또한 좋은 사주가 되지 못하고요. 또 반대로 남극 대륙이라든가 북극 대륙, 북극해처럼 너무 추워서 천하가 다 얼어도 좋은 사주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물어보는데,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입니까? 라고 봤을 때 중화를 이룬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하는데, 이때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룬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 절기로는 대설과 동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대설이 되면서부터 해월에서 자월로, 해월에서 자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 크게 놓고 봤을 때 해자,
축월이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번까지만 해도 이제 해월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이 대설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자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자, 해자 축월은 모두 계절이 동절, 겨울이죠. 그래서 해월은 초겨울이라고 해서 초동이라고도 하고, 지금 자월은 중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동. 그래서 버금중자를 써서 음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바로 이 자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월은 모동이라고도 하고 개동이라고도 하고, 또는 늦을 만자를 써서 만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동, 개동, 모동이라고 하는 것은 늦겨울이라고 하는 뜻인데, 중요한 거 공통점은 해자 주간은 모두 엄동설한, 엄동설한의 혹한의 그런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한국의 따뜻한 겨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남극 대륙처럼 혹한의 영하 40도, 영하 50도 더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사람이 사는 최고 저점의 온도가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사는 걸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혹한의 한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윤하격이라고 하는 별격이 되지 않고서는, 윤하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월, 해월의 사주 전체가 수로 이루어지게 되면 윤하격이라고 해서 별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후의 개념이 필요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 넷격으로 봤을 때 어떤 일간이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어떤 일간이든 해월, 자월, 축월, 특히나 지금은 자월, 음기가 가장 왕할 이 시절에 조우가 되지 않는다, 화가 사주에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십중팔구 중화를 크게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 한열의 중화가 이루지 못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매우 빈한한 사주,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해자 주간에 원국에서 화가 없을 때는 반드시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행해서 따뜻한 온기를 맞아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자월 같은 경우는 수라고 하는 것이 제왕지가 됩니다. 수가 굉장히 왕성한, 아마 12개월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점이고, 동지라고 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음이 가장 왕성한 시절이면서 동지가 되면서부터 일량이 이때 시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지세수설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입춘세수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 해의 시작, 예를 들어서 지금이 개묘년이고 내년이 갑진년인데, 개묘년에서 갑진년으로 바뀌는 그 시점을 동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고요. 또는 입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는데, 동지세수설을 치용한다라고 하는 이론은 왜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양의 시생이 바로 동지에 시생하기 때문에 동지를 기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양이 시작하는 것은 계절, 봄이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기 때문에 목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입춘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입춘세수설이 됩니다. 하지만 통설적 견해는 동지세수설이 아니라 입춘세수설을 치용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자월은 수가 왕성한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한데, 이때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정화를 얻는 것보다 월등히 좋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조후가 되기 위해서는 간지로 화가 3점 있으면 좋다. 그래서 뭐 화가 3점 있으면 좋다고 하니까 뭐 전부 화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지로 인사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투출해도 되고, 지지로 사후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있어도 되고요. 뭐 아니면 정사모가 있는데 천간에 또 병화가 있어도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목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지로 목화가 한 3점 정도 있게 되면은 해자 주간에 충분한 뭘 할 수 있다? 조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해서 중요한 건 자월에 태어나는 사주는 화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일간을목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죠. 음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간목과 달리 간목은 작벌에서 제목으로 쓰는 것이 간목의 용도라고 하면, 을목은 양유목, 화초와 같기 때문에 제목으로 쓰는 용도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로지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라든가
신금 등을 위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조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준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을목의 용신을 취용하는 구도는 병화하고 개수를 위주로 이렇게 해서 취용한다라고 했는데, 월령 자체가 자월입니다. 수가 굉장히 왕성한 그런 시점이고, 그 다음에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12달 중에서 뭐가 가장 왕하다? 수기가 가장 왕성한 시점이죠. 수가 제왕지가 되고, 그 다음에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나, 기온이 크게 하강해서 천하가 결빙된다. 천하가 얼어서 남극 대륙처럼 되어 있다. 꽁꽁꽁꽁 얼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가 목을 생하는 것이 오행의 이치가 되겠습니다. 수생목. 하지만은 해월, 자월, 축월에는 수만 있고 화가 없으면 이 수가 어떻게 됩니까? 얼어서 얼음이 되면은, 얼음은 목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얼음은 마치 경금처럼 칼날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을목을 갖다가 건들게 되면 을목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여름 같은 때에도 우박 같은 것이 이렇게 떨어지죠. 우박은 얼음 덩어리입니다. 이 우박이 떨어지게 되면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죠. 뭐 예를 들면 배추라든가 사과라든가 배 같은 것이 우박을 맞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받아서 상품 가치가 없게 되고, 가을이라든가 겨울 같은 데는 서리가 내리죠. 이것도 바로 물이 얼어서 금과 같이 된 것이죠. 이 서리가 내리면 어떻게 되죠? 마찬가지로 풀이라든가 화초는 다 얼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그만큼 춥고 얼기 때문에 수가 목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수가 목을 극하게 되어 있다. 이때는 반드시 뭘 얻어야 된다? 병화를 얻지 않고서는 얼어붙은 나무, 얼어붙은 물을 갖다가 해동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선생님, 정화는 안 됩니까? 물론 정화도 화이기 때문에 정화를 취용할 수 있지만, 정화는 등촉지화와 같고 병화는 태양지화와 같기 때문에 하우스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태양이 쨍쨍쨍쨍 겨울이라도 내리쬐게 되면 그만큼 보온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공력의 차원에서 정화보다는 병화를 얻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월에 을목이 병화를 쓸 때는 반드시 지로 인사오 등이 있어서 병화가 뿌리를 얻어야지만 충분하게 조우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자월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해자축월에 충분한 조우가 되기 위해서는 간지로 화가 몇 점? 3점 정도는 있어야지만 충분한 해동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자월은 해월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을목이 해수를 보게 되면 통근을 할 수 있지만 자는 통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을목 스스로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묘목 또는 미토 등과 같은 통근처를 얻는 것도 필요하겠다. 가장 핵심은 뭐다? 뿔이 있는 병화를 얻어야지만 을목이 얼지 않고 뿔이 얼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어주면서 병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입니다. 일간과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격국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다. 이것 또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본 연후의 전체적인 사주 틀을 보는 것이 바로 격국과 용신이 되겠습니다.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되는 것이고, 월지의 자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채양, 용음. 그래서 얘는 음수가 되는 것이고,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지, 월지의 자수, 일간인 을목을 생합니다. 수생목의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일간인 나를 생한다고 해서 생하자라고 표현하고, 나를 생하는 것 육친으로는 뭐가 됩니까? 인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뭐 정모도 있고 생모도 있고 편모도 있고 계모, 서모, 양모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면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인이라고 하는 것 금방 말씀드렸던 나를 낳아준 생모 또는 나를 낳아준 적모라고 하죠. 이렇게 적모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편인은 나를 낳아준 건 아니지만
계모라든가 서모, 양모, 편모 뭐 이렇게들 표현할 수 있는데 둘 다 마찬가지로 정인이든 편인이든 나를 생해주는 것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인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어저께 간목이 자활을 때처럼 양대 음이 되거나 음대 양이 되게 되면 음양의 조가 맞죠? 이거는 정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음대 음이 되거나 또는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 예를 들면 간목이 해월에 생하게 되면은 이거는 똑같이 양대 양 편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목인 을목이 음수인 자수를 봐서 편인 격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수가 목을 생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간 을목도 왕하고 수도 왕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월령을 봐야 된다. 왜? 월령 해자 축월은 동절이고요. 사우 미월은 여름입니다. 해자 축월 엄동설한이라고 볼 수 있죠. 따뜻한 화가 없다라고 하면 불이 결빙돼서 얼음이 되게 되면 수생목이 아니라 오히려 수국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간목도 마찬가지고 을목도 마찬가지고 해월, 자월, 축월, 이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음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에 수가 제왕지가 되니 수가 그만큼 왕한 것이 되고 천간에 예를 들어서 다시 임수가 투출하거나 개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물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기가 더욱더 극심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월의 을목 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화를 얻어야 된다. 이때 화는 어떤 화? 뭐 경금을 단련하고 그런 화가 아니라 자월에 매우 차가운 한기를 따뜻하게 보온해 주는 거죠. 우리 집으로 보면 뭐예요? 가스 난로, 전기 난로, 화목 난로 같은 것이고 또는 햇볕이 낮에 잘 들어오는 채광이 좋은 집은 겨울에도 보일러를 켜지 않아도 따뜻한 집이 있죠. 그것이 바로 화인데 병화는 자연적인 태양이 떠서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정화는 화목난로, 전기난로 또는 뭐 이런 인위적으로 사람이 피운 불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적인 태양이 뜨는 것을 더 좋아하겠죠. 그래서 조후의 공력으로 봤을 때 음화인 정화는 양화인 병화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 발가락에 때 정도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좀 심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자월의 병화도 약하니까 이 병화 스스로도 간목의 생조를 얻던가 또는 간목의 지지로 인사 5등의 뿌리를 얻어서 병화도 세력을 얻어야지만 자월에 충분한 조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해자축월 같은 경우 화가 몇 점 정도 돼 어떤 사람들 해자축월인데 술중 정화 하나 가지고 조우가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이거는 조후의 개념을 모르시는 분이고요. 해자축월에 충분한 조후가 되려면 목화 양의 기운에 특히나 화가 간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천간지지로 화가 3점 정도는 있어야지만 충분하게 해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자월의 을목은 병화를 얻어야 되고요. 을목도 지지의 인목이라든가 묘목의 뿌리를 두면 더 좋을 것이고 병화도 인사 5등의 뿌리를 얻는다라고 하면 자월의 을목이 뭐다? 중화를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했던 개념이 되겠고 자 연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이러한 목을 넣어서 을목의 묘를 보면 요거는 녹이 됩니다. 걸록이라고 표현을 보다고 녹이라고 하고요. 간목이 이렇게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겁재를 봤으니 등락의 갑이다? 아닙니다. 이건 등락의 갑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을목 자체가 자의 생을 받고 묘의 뿔을 둔다. 굳이 등락의 갑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을목 자체가 약했을 때는 등락의 갑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단 이 겁재인 간목은 뭘 생한다? 화를 목생화해서 화를 생하는 화를 지필 수 있는 근간이 되니까 저 겁재는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문제는 이제 개수가 연간에 투출돼서 한습이 좀 가중됐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일지에는 축토라고 하는 편제를 받죠. 이거 자축합 토가 될까요? 자축합 수가 될까요? 자 월령 해자축월의 축을 보게 되면 거기다 개수까지 투출되어 있죠. 이거는 자축합 육합으로 보지 마시고요. 육합으로 지지육합으로 보지 마시고 준방합으로 봐서 이거는 수가 더 왕해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3주까지 봤을 때 을목이 뿌리를
얻은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간목을 얻어서 화를 생할 수 있는 근간을 얻은 것도 좋은 것이지만 제일 문제는 뭐다? 내가 3주까지만 봤을 때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생시에서는 화를 보는 것이 관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월의 을목이었고요. 자, 자중의 개수가 투출되고 축토가 있어서 자축준 삼합이 된다고 했죠. 수가 많아서 한습한 것이 문제였었던 거고, 묘에 뿌리던 간목이 투출되어 있고 겁재이긴 하나 이 간목은 화를 생할 수 있는 근간이 되어서 좋다. 근데 3주까지만 놓고 봐서 화가 없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먼저 생시 병자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뭐 또 자수를 하나를 더 보았기 때문에 역시나 수가 세력을 얻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좋은 점은 이제 역시나 이제 양화인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단 아쉬운 점, 병자시도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이 지지에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묘목은 목생화해서 병화를 생조해 줄 수는 있겠지만 병화가 묘의 뿌리는 둘 수 없습니다. 단 그래도 간목이 묘의 뿌리를 둔 간목이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은 요것 때문에 이제 병화가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병자시가 됐을 때는 역시나 금수운보다는 이렇게 목화운으로 갈 때 병화의 힘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병자시 같은 경우에는 남명보다는 한 여명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남자라고 하면 병술시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술에 병화가 뿌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병자시에 비하면 병술시가 세력을 좀 더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경우에는 병술시, 여자의 경우는 병자시 이렇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정축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화가 아니라 정화죠. 자월에 조를 위해서 화를 쓰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지화를 쓰느냐 아니면 등촉지화를 쓰느냐의 관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하우스를 칠 것이냐, 태양이 째랭째랭 빛을 발하고 온기를 발산할 것이냐,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역시나 정축시 에 비하면 병화 천간에 투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무인시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이 일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묘인의 뿌리를 두고 튼튼하죠. 자축합 수도 있습니다. 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축의 뿌리를 두고 이렇게 천간에 투출한 것인데, 자축합이 되고 개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무토가 이 수를 파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화를 얻어서 조후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임수 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개수가 투출한 정도면 수생목해서 목이 화를 생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무토로서 수를 제하는 것은 썩 온당치 않다. 간목이 물론 무토를 제하고는 있지만 역시나 토가 천간에 투출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온당치 않다. 특히나 여명으로 갔을 때 무인시, 기묘시는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을목은 경진시,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관살이 많게 되면 오히려 을목을 상해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물론 이제 뭐 예를 들면 신사시가 되겠죠. 신사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 뭐 사축회금에서 사중병화를 쓸 수 있다라고 하지만 뿌리를 둔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아무리 을목이 세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작은 을목은 신금이 능히 베어내서 상처를 입힐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점이 문제인 것이고, 그 다음에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 이제 관살을 받죠. 천간에 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순으로 가는 것보다는 뭐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긴 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여자의 경우에는 병자시, 남자의 경우에는 병술시 정도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생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